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최근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실지 걱정이 되네요.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담았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과 경남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수술실 CCTV, 우선 신호 시스템, 학교 통학, 옛 해운대 역사,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인데요. 이 소식 구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아들을 보낸 아빠의 바람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환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지. 안타까운 사고를 우리가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수술실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저나 우리 가족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수술실에서 CCTV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혹시 모를 의료사고 분쟁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칫 최선의 수술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나 중요한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이 그런 중압감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요. 의사회는 의료인들의 진료 위축을 비롯해 환자와 간호사 등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술실 CCTV 운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우선 신호 시스템입니다. 소방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통행이 가능한 신호 체계로 바뀌는 우선 신호 시스템이 김해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전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은 5분.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신호 위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도로가 막히면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해봐도 결국 멈춰야 합니다. 긴급 차량 운전자로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출동 시 신속한 도착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김해대로 일부 구간에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차량에 있는 단말기를 작동시키면 김해 동부소방서 앞부터 전하교까지 2.4km 구간 10개 교차로는 우선 신호를 받아 무정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시군과 연계해 시스템 도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세 번째 뉴스 포인트, 학교 통합입니다. 부산 최초로 도심 내 소규모 3개 학교가 통합된다는 소식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2022년 3월부터 금정구 서곡초등학교가 금사초등학교로 통합됩니다. 2018년 회동초가 금사초로 합쳐진 이후 2년 만에 통합이 또다시 결정된 겁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부산 지역 초중고 가운데 24곳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통폐합과 함께 폐교된 학교는 글로벌 외국어 센터와 놀이마루, 지역 복합문화시설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문제 등 학부모들의 폐교에 대한 반발도 있어 학교의 통폐합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옛 해운대 역사입니다.
동해 남부선의 마지막 남은 폐선 구간인 옛 해운대 역사와 정거장 부지가 공원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일제강점기 1934년 건설된 옛 해운대 역사. 동해남부선이 폐선된 지 7년이 됐지만 이곳에 활용 방안을 놓고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역사부지에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각정 존치 여부를 놓고 주민과 시민사회 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해운대구 주최로 토론회가 2차례 개최됐습니다. 결론은 탈각정 존치를 하기로 했고요. 양쪽 날개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좀 둘러보고 이제 그 내용을 담은 공원 조성 계획을 만들어서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옛 해운대 역사 정거장 부지는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상업화 개발로 협약을 체결한 상황. 철도시설공단 또한 지하 1층, 지상 13층의 관광 숙박과 판매시설 조성 등 상업화 개발 계획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해남부선이 폐선되기 이전 열차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역사부지의 공원화는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준비를 찬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쪽짜리 공원이 되지 않기 위해 정거장 부지 공원화에 대한 지혜와 동력을 모을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다나 해변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 건강한 피부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찜질과 수분크림을 이용한 열감 제거입니다. 피부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빨갛게 달아올랐다면 열감을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 물수건 혹은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만든 물이나 화장수, 우유를 화장솜이나 거즈에 적셔 피부에 덮어주면 되는데요. 이후 약을 바르거나 수분크림으로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물집이 생긴 경우라면 2차 감염이 될 수 있어 이른 시일 내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름 휴가철 건강한 피부 관리 비법 두 번째, 감자팩입니다. 감자팩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얼굴에 거즈를 덮은 뒤에 냉장고에 차갑게 해둔 감자즙을 바르면 된다고 하니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 진정 효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휴가철 피부 관리 비법 세 번째, 많이들 알고 있는 오이팩입니다. 피로회복, 피부 진정, 미백 및 보습 효과가 뛰어난 오이팩은 붉게 달아오른 피부 열기를 식혀주면 물론 피부를 청결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오이를 잘라 피부에 올려주거나 껍질을 제거하고 갈아서 글리세린과 밀가루를 섞어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여름 휴가철 피부 관리 마지막 아이템, 바로 녹차가루입니다.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탁월한 녹차팩은 플레인 요구르트 2분의 1개 정도의 분량에 녹차가루 1작은술을 섞어 얼굴에 바르고 15분 정도 지난 후 깨끗이 씻어내면 되는데요. 녹차가루가 없는 분들은 녹차를 우려내고 남은 티백을 차갑게 해서 얹어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 녹차 티백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녹차팩은 피부에 따라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팔목이나 허벅지 안쪽에 미리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피부 관리 아이템으로 건강한 피부 가꾸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노인 일자리입니다. 부산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활용해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동네 곳곳의 위험 요소와 생활 불편 요소를 발굴하는 시니어 마을 안전 지킴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전국 최초로 방범 활동을 통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자리인 만큼 유능한 시니어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해양 쓰레기입니다. 해수부에서 실시한 2020년 지역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 평가에서 통영과 창원이 나란히 전국 1, 2위로 선정돼 표창과 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국 73개 연안 기초지자체 중 광역지자체가 평가하고 추천한 18개소를 대상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실적, 관련 예산 규모, 활동 성과 등 현장 추진 실적과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선정한 2020년 지역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 평가. 내년에도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는 부산 피란길입니다. 부산시 임시수도기념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도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 피란학교 천막교실 체험학습 엄마, 아빠와 함께 떠나는 부산 피란길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오후 2시간씩 하루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체험학습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2차 교육 신청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의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황금돼지의 섬, 도섬입니다. 지금부터 도섬으로 떠나볼까요? 100길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보글주는 황금돼지섬 도섬. 돼지를 닮은 섬이라고 해서 도섬이라는 이름이 불린다고 하는데요. 황금돼지의 섬인 만큼 마스코트도 번쩍번쩍 황금돼지인가 봅니다. 황금돼지 조형물만큼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벽화, 가락국 왕의 총애를 받던 미희가 황금돼지로 변해 금빛을 내며 무악산으로 사라진 이후 그 자리에 도섬이 생겼다고 합니다. 도섬의 전설이 그려진 벽화를 본 뒤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며 분위기를 즐기다 보면 도섬의 출렁다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 정말 아름답죠. 도섬에서 즐기는 또 다른 즐거움 바로 해양 레포츠입니다. 해양 레포츠를 즐기기 전 안전 장비 착용과 준비 운동은 필수인 거 아시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요트를 타고 럭셔리하게 바닷바람을 즐겨보는데요. 산과 바다를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요트 체험 강력 추천입니다. 공기 좋고요, 시원하고요, 상쾌합니다. 해양 레포츠에 요트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원한 바다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바다 카약입니다. 시원하게 즐기는 카약 체험,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죠. 재밌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나? 억수로 재밌네. 맞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낚시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도섬. 여러분도 창원 도섬에서 시원한 여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대체교사를 모집합니다. 창원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모집기한은 8월 23일까지이며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신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를 모집합니다. 아동재활 서비스팀에서 개별 대운동 기능 증진 수업 및 영유아 그룹 프로그램을 담당할 예정이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한해 지원 바랍니다. 모집기한은 8월 18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장마와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